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락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제 저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네, 그리고 뭐 팬딩에 가입해주신 분들한테도 이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어쨌건 감사를 항상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뭐 어느 순간 분명히 끝날 거고 여러분들도 뭐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숫자만 보시고 모든 것을 그냥 1회 1비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결과는 저는 언제나 인생에 있어서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근래 이제 일회일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이제 글 같은 거 좀 간간히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숏을 했는데 뭐 롱을 했는데 뭐 하룻밤에 뭐 얼마를 잃으셨네 막 이런.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는 거는 좀 비추거든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코인들 뭐 아시잖아요. 괜찮은 코인들이 이미 어떤 거라는 거를 차라리 그런 거를 조금 쌀 때 내가 생각한 거보다 조금 싸다고 떨어졌을 때 그냥 망설이지 말고 덥석 이제 산 다음에 그냥 좀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뭐 뒤통수를 쳤습니다. 예, 후업이랑 이제 USDT 관련해서 요 악재 루머를 엊그저께 이틀 동안 퍼뜨리더니 이제 뒤통수를 쳤어요. 예. 그렇다고 거대 폭등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중간에서 이제 뭐 그냥 그냥 후회하시면서 이제 뭐 힘드시니까 이제 떠나신 분들도 아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떠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코인에 관한 미래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FTX 여객거래소 운영 내용 담긴 조직 개편 계획안 법원 제출. 그래서 FTX 2.0에 관해서 이제 한간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중요한 거는 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2.0이 개편되면서 하나는 리플사가 하나는 블랙록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있었어요. 만약에 리플사가 FTX 2.0을 관할한다 그런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대박이지만,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블랙록이 만약에 여기 돈 투자해서 이거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저는 더 대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요런 몇몇 개 이제 메이저 금융 회사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다. 이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X로 바뀌면서 종합금융 서비스라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팔의 움직임 PY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했고, 이것과 이 X라는 플랫폼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또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카카오도 아마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아마 할 겁니다. 애플사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이나 애플 기기 이런 거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여기도 애플페이를 그냥 만드는 게 단순 어떤 그런 걸 단순 전략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들이 미래에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할 거고, 중요한 건 그런 SNS나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향후에는 연결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먼 미래에.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7월 31일 날 일본이요, 중국서도 네이버페이 된다, 알리페이, 유니온페이야, 제이. 되게 웃기죠.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의 페이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일본의 페이페이를 중국에서 사용한다. 이게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중일은 결국 중국이 움직이는 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딸려가는 형태의 경제 구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이런 걸 봐도 모르시는 느낌을 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대로 지금 서서히 지금 흘러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핸들링하는 사람들의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도에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다가오는 상승장은 미국 주도가 아니라 동아시아가 주도합니다. 예, 동아시아 주도. 그래서 제가 후오비 거래소의 라이센스 오픈 이 뉴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고팍스, 바이낸스 코리아,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 코리아 오픈일이 과연 허가가 언제 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업비트에 나와 있는 내 리플 코인이 850원이 됐네, 900원이 됐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리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도 쿠팡페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금감원 출신 규제 전문가 정찬욱 부사장을 영입을 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런 금융하고 관련된 요런 거를 하죠. 요런 걸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 여기다 뭐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하면 리워드도 캐시백도 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향후에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랑 다 상호 연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쿠팡이 요즘에 이제 신세계하고 으르렁거려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물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도 신세계가 쿠팡한테 밀릴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제가 보니까는 거의 목구멍 끝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일들이 변화가 아마 수년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쿠팡에 어떻게 나오는지 소뱅하고 같이 뭐 이미 거의 100% 확실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사쿠라 익스체인지가 이제 바이낸스 재팬이 이제 이걸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오픈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이제 좀 지나긴 했는데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인가 솔라나랑 여기 나와 있는 몇몇 개 코인이 비트스탬프에서 상폐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바이낸스 재팬이 어떻게 움직이나가 일단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얘네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페이팔에서도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EDXM,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고, 매트릭스 포트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뭐 다 괜찮은 코인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BNB 증권성 시비에 말려 있는 이 코인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거기다가 더 재미난 거는 자스미라고 바이낸스에서 이노베이션 존이라고 이제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몰려놓은 그런 존이 있어요. 리스트업 시키면은.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자스미 포함해서 몇몇 개 이제 거래소 코인을, 이거 적격 심사에서 탈락되면은 이거 상폐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겁을 줘놓고 여기에 이제 상장을 시킵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코인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시는 뉴스를 100% 믿으시면 거기에 이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CEO MOF 플랫폼 대상 계좌 개설 프레임워크 구축. 근데 제가 보니까 HSBC라는 여기 은행도, 여기도 대형 은행인데 스탠다드 차타드 못지않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예요. 후오비가 됐든 OKX가 됐던 이런 거래소들이 뭐 이거 거래 체결이 됐습니다, 계좌를 오픈합니다, 뭐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인구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시각화해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래요. 예전서부터 2018년부터 이 주장을 계속 해왔죠. 인구의 중요성이 대두될 거다. 그리고 자원의 중요성 뭐 이런 거는 그땐 얘기 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인구의 중요성과 평균 연령,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냐가 향후에 이제 GDP, GNP를 가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장 최근에 이제 시각화한 거죠. 여기 인도 1.43, 중국 1.43. 근데 미디어를 보면 근시안적인 지표를 보고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죠. 사람들 사실은. 근데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이들이 아마 G7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여기 이쪽에서는 인디아, 차이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
요런 데네요. 딱 보니까 지금. 그리고 브릭스 국가 중에 한 군데인 브라질, 그리고 미국은 공장 건설을 엄청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근 80% 이상 공장 건설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달러 유통을 이렇게 무역 거래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 국가들하고 줄여나가고, 내수 시장에서 이 내에서 달러가 많이 유통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패권국이다, 달러는 영원할 거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이 이제 하시는 거고, 자, 어쨌건 저는 제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 전 고집 부린다고 생각, 저는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항상 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22년 7월 31일 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때는 USDC가 USDT보다 나은 이유, 좋은 이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2022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USDT는 망할 거야, 바이낸스는 망할 거야. 이때 이제 한참 사람들이 떠들었죠. 네. 저희 이제 그때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긴 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 2023년이 되니까 말이 이제 싹 바뀌죠. 역전해서. 근데 사실은 트렌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USDT가 됐건 USDC가 됐건 둘 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공존합니다. 네. 끝까지 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삭제되진 않아요. 끝까지 보세요. 어떻게 되나. USDT든 USDC, 이게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고, 이제 각 기업들이, 각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PYUSD 같이 뽑아내겠죠. 그게 같이 연동해서 페어가 되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가 되게 웃겨요. 2023년인 현재에는 USDC 거래량이 USDT 5배 차이. 이렇게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USDT 별거 없어. 기사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USDC 최근에는 이제 USDT에 관해서 상반된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USDT 거래량이 27%다, 이런 얘기.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조금 이제 필터링 하시면서 항상 이제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이게 전문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아는지,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라울팔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머스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글로벌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면 도지코인이 이를 통합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트위터가 사명을 X로 바꿔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나요?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트위터, 자 여기 이제 X로 바꿨죠. 근데 페이팔 얘기를 이제 지나가다 이제 한마디 드리면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페이팔의 전신은 X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이고, X닷컴은 과거에 온라인 뱅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업주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X닷컴이란 오래전 온라인 뱅킹이랑 이번에 사명을 바꾼 X라는 이 플랫폼 SNS 있잖아요. 요거랑 매칭시켜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재미난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도지코인, 뭐 몇 개월 안에 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지, 그거는 뭐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뭔가 좀 일론 머스크가 좀 되게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현재 세금이 30%예요. 이거 수익의 30%, 이게 되게 크죠. 일본도 얼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에서 45%까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했었어요. 근데 일본 블록체인 협회에서 20%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인도도 향후에 지금 30%지만 20%로 만약에 다운이 되면 투자자는 더 많이 몰려올 거고, 투자액은 곱하기 2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점점 세금 비율이 낮춰지고 있다는 거. 이거 그냥 흐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밤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코인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시레이트는 역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어요. 자, BCH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도입됐을 때 5월 달에
상승하지 않았었어요. 자, 비트코인도 밤감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후행하지 않을까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조금 이제 한 템포 느리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탈달러화에 관한 얘기인데 중국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일부 은행은 달러 구매를 줄이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합니다. 뭐 하여튼 중국 중앙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8월 1일 날부터 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러시아는 루블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인도는 루피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에나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탈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자원을 무기화해서 아마 앞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뉴스에 중국 자원의 무기화, 국가적 숙제, 광물 확보. 중요한 거는 이런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오페크 플러스를 내세워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거기다가 러시아를 내세워서 곡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인도도 쌀이라는 어떤 이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에서 낮지는 않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자원을 토대로 해서 이게 이들이 뽑아내는 공동통화하고 만약에 연계된다면 거기에 아마 힘이 실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금에 페그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일에 페그된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는 오일에 페그됐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페트롤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오페크 플러스로 러시아가 추가되면서 변하면서 스탠스가 변합니다. 이들은 인도와 중국 쪽에 조금 더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한 G7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긴 합니다. 그러면 오일에 페그된 것도 아니죠. 그럼 뭘 페그돼서 찍어낼까요?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 발라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G7보다는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가 강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거기와 같이 스위프트 2.0과 매칭되는 형태가 반드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도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회 1비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상황을 그냥 한 발 뛰어가지고 관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출을 무리하게 대출해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자본주의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좀 비춥니다. 예. 좀 대출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출도 뭐 500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엄청 큰 금액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멘탈 관리 하시기 힘드시고, 예. 뭐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